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그 가치가 너무 높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구독자 지금 4만 명이 돼서 이제 이벤트를 열었죠. 그래서 세금 질문 Q&A를 좀 부탁을 드렸었고, 먼저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답변이 좀 이게 이제 좀 말해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자녀에게 이미 2억 원 증여한 상태다. 그리고 부모 명의 집에서 무상 거주하면서 5년에 1억 원까지는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안 되는 걸로 안다. 이미 2억 원 증여한 기록이 있을 때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별도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5년 이내에 합산해서 과세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 나오게 되면 기존에 이미 증여세 신고하셨던 것에 2억 원에 1억 원 이상의 가액이 얹어져서 이제 합산이 돼서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거 세금이 얼마 나오냐? 이 말도 좀 어렵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그 가치가 너무 높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실무에서 이걸 과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세법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검토한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될 수 있습니다. 요건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타인 간의 거래이므로 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특수관계인이거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여도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무상 사용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산식이 계산이 돼야 돼요. 산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약식으로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가액 곱하기 연간 2% 곱하기 3.7918입니다. 3.7918이 뭐냐? 뭐 엉뚱한 숫자가 왜 나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율 10%에 대한 5년간 연금시 현가율입니다. 이 결국은 5년간 당신이 연간 2% 정도씩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5년간 쭉 쌓였을 때 그게 1억 원이 넘으면 당신에게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 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1억 원이 나오려면 그럼 얼마냐?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이 부동산 가액이 13억 1,800만 원 이상일 때 여러분들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그래서 1억 원이 나오면 거기서 내가 그동안에 자녀인데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율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이미 2억 원을 증여를 했잖아요. 기존에 10년간 증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5천만 원 공제 빼고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이미 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13억 1,8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가액에 따른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다음에 얹어서 이제 세율이 20% 구간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결론부터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좀 확인을 그러면 해봐야겠죠. 부동산 가액 13억 1,800만 원인데 지금 이 무상으로 좀 제공하고 있는 부모 명의 집, 이게 무상 거주인데 이게 집이 얼만지, 아파트면 어떤 가액을 하는지, 아파트가 아니면 어떤 가액을 하는지 또 말씀을 드려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 그래서 나랑 똑같은 면적의 이제 아파트가 앞동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20억의 시가를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처럼 일반적으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시가로 끌고 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가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13억 1,800만 원,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13억 1,8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증여세에 대한 고민은 크게 가지시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면 이 부모 명의 집이지만 부모가 같이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낼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세대 구성원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세금을 이런 증여 같은 아니면 양도 같은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중자가 그런 이익을 받았는데 그게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증여세 안 내네 끝!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금은 상대적인 모든 상호 간의 교류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자녀, 받는 입장에서 자녀는 증여세가 안 나오죠. 결국 재산가액이 낮으니까. 근데 이 주는 사람, 무상으로 주는 사람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줬느냐고 해서 여기에 따른 그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상호 반대 작용이긴 하지만 이쪽은 증여세라는 세목, 이쪽은 왜 그 소득을 낮게 받았냐, 소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왜 무상을 제공했냐, 유형자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결국은 반대 입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모님에게는 어떤 게 또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그 자산의 시가에서 너무 낮다,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가에서 50%를 이제 차감을 시켜줍니다. 말 그대로 시가의 절반이죠. 절반을 차감시켜주고 거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2.9%를 곱한 것을 하나의 일종의 매출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상 계산을 해보면 10억 곱하기 50% 그러면 5억 원이죠. 거기에 2.9%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1,4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연에 1,450만 원 정도를 이 무상으로 제공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점을 줬다고 봐서 매출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내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세금은 다양한 갈래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 자녀 입장과 부모 입장은 다룰 수 있다. 각각의 세목도 좀 다룰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증여세에 대한 간단한 얘기만 하려고 했지만 반대 극부까지 얘기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4만 명에 대한 이제 Q&A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하나씩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모아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